안녕하세요, 꽁따냥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올 겨울에 유독 자주 오네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다들 어떻게 입고 자전거를 타시나요? 저는 어떻게 입고 탈까요? 저는 자전거 입문을 2012년에 하고 현재까지 많은 겨울을 보냈는데요. 해가 넘어갈 때마다 점차 겨울은 아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끝은 스마트 로라. 저는 자전거 입문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저지를 입었고, 이후 한창 자전거를 탈 때도 겨울에는 평페달 미니벨로로 자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저지와 일반 옷들을 혼합해서 입었죠. 한국의 겨울, 올해 특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죠? 이런 날은 어떻게 입어야 제일 따스할까요? 부츠 신고 패딩 입고 라이딩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입고 라이딩을 하면 따뜻해요. 하지만 라이딩을 오래 해보면 알게 됩니다. 겨울 라이딩은 몸이 춥지 않죠. 손, 발이 춥습니다. 사실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은 동계 의류로 저지와 빕을 굳이 안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자전거를 빠르게 타고 오래 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더 빠른 사람일수록, 더 잘 달리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죠. 요새 이런 난로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옛날에 좀 써봤는데 이게 1000W 정도 해요. 앞에 있으면 아주 따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체의 효율이 30% 금방이라는 거 아시나요?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면 30%는 실제 일을 하고 70%는 열로 버려집니다. 즉, 여러분이 자전거 위에서 300W를 내면 여러분의 몸은 700W의 난로로 변신해요. 그만큼 몸에서 발산하는 열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난로 같은 몸에 점퍼나 자켓을 입게 됩니다. 힘을 내면 낼수록 몸은 금세 과열이 되는데 어쩌죠? 옷을 벗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열을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겨울 옷에도 통기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겨울 의류에 통기성이 있으면 역시 문제가 생겨요. 파워를 낼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통기성 있는 옷을 입고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거나 다운힐을 하게 되면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아무리 뜨거운 700W의 난로라도 금세 식어버리겠죠. 어쩌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원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윈드스토퍼라는 방풍 원단이죠. 몸의 앞판에는 윈드스토퍼로 바람을 막고 등 뒤는 통기성을 가지도록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방풍 원단은 딱딱하고 잘 늘어나질 않아요. 옷이 안 늘어나니 라이딩 자세를 하면 어깨와 등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깨와 등의 자유를 위해 옷을 좀 크게 만들었더니 공기 저항이 겁나 생깁니다. 게다가 자전거에서 잠시 내리거나 라이딩을 멈출 때 몸에 배인 땀이 한 번에 날아가면서 그대로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방풍옷 안에 기모 저지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필해서 다시 온몸에 땀이 폭발합니다. 기모 때문에 너무 더워요. 하지만 기모를 제거할 순 없죠. 함부로 제거했다간 잠시 후 다운힐이 시작되면 또다시 얼어버리겠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실은 그동안 자전거에서 동계 의류가 발전해온 역사이고 많은 라이더들이 늘 어떻게 입을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우리는 강력한 신병기 2개를 얻게 됩니다. 바로 고어텍스에서 나온 윈드스토퍼라는 원단이에요. 네 방향으로 스트레칭이 되고 통기성이 있어서 땀 배출까지 되는데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원단이에요. 여러분, 닿으시나요? 지금까지 이야기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듣기만 해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런 원단이죠. 고어텍스는 등산을 좀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유명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생각만 해오던 상상 속의 원단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신병기 2개 중 나머지 하나를 이제 말해야겠죠. 바로 소프트쉘 플러스 하드쉘 공식입니다. 이걸 줄임말로 하드소쉘이라고도 해요. 이건 라이더들에게 오랫동안 불문율의 공식처럼 쓰이고 있죠. 여러분, 이 공식이 뭔가요? 안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걸 입고 겉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입는 겁니다. 즉, 둘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죠.
사실 이런 개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점퍼만 입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때도 있었고, 소셜을 안에다 입는지 밖에다 입는지 묻는 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능별로 둘로 나눠서 각 기능마다 고어텍스의 축복이 들어가게 된 거죠. 즉, 고어텍스의 축복을 받은 이 하드 소셜 공식이 아주 오랫동안 자전거 동계 의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시대를 함께 했었고요. 당시에 이 공식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이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끝판왕으로 생각하고 계신 한겨울의 승리 공식이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공식에 도통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바로 이 공식대로 옷을 차근차근 입고 나가는 게 너무나도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라이딩을 포기하게 되고, 겨울만 되면 자전거에 흥미를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겨울엔 스마트 롤러. 그러나 이런 저의 귀차니즘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고어텍스의 축복을 받은 이 하드 소셜 공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명. 이번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의류의 기능성은 도대체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을까요? 잠시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를테면 방수가 있어요. 한국은 방수를 대비할 일이 적죠? 사실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안 타면 되죠. 게다가 한국은 비가 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짧은 편이잖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늘 흐리고 자주 비가 오거나 국지적 소나기가 오는 곳도 많고, 수천 미터의 산을 오를 때는 산 아래와 산 정상의 날씨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비를 대비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방수 원단에 대한 요구가 클 거라고 짐작이 되시죠? 이쯤에서 지금까지 본 방풍 원단의 눈부신 발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바람막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딱 보기에도 비늘 같은 재질이고 매우 얇지만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금세 과열이 되는데 땀도 내보낼 수 없죠. 결국 온몸이 땀투성이가 됩니다. 게다가 신축성도 없어요. 하지만 고어텍스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잖아요. 방풍이 되는데 통기성이 존재하고 잘 늘어나고 심지어 보온력까지 제공하죠.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꿈의 원단이에요. 근데 방금 언급한 방수 원단은 최근 수년간의 역사를 보면 더더욱 놀랐습니다. 이를테면 방수 원단 중에 워터 리펠런트라 불리는 최상급 발수 원단이 있는데요. 이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비도 상당히 막아줘요. 근데 통기성도 엄청 좋아서 몸이 잘 과열되지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잘 늘어나요. 근데 또 엄청 가볍고 엄청 얇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한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의류 카테고리 안에 프로텍션이라고 따로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아요. 지난 10년간 가장 발전이 눈부셨던 분야입니다. 여튼 이쪽 프로텍트 의류는 한국에서는 아마도 랜도너스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런 의류 중에 유명한 건 스포츠풀의 피안드레 라인이랑 카스텔리의 가바 라인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카스텔리를 예로 든다면 2010년에 가바가 처음 나왔어요. 당시 프로 선수들이 흥분했습니다. 처음 보는 옷이었거든요. 이 가바를 입기 위해서 카스텔리 스폰 받는 팀으로 가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죠. 여튼 이 가바는 금세 개량이 되어 가바2가 나왔고요. 이건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스텔리답지 않게 옷도 예뻐서 이걸 입은 남자가 멋있어 보인다는 말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성능을 제공하면서 더 가볍고 더 통기성이 좋은 제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퍼페토라는 또 다른 라인이 나와버렸죠. 거기서 다시 퍼페토2가 나왔고 다시 퍼페토 ROX라고 나오더니 최근엔 퍼페토 ROX 라이트까지 쉬지 않고 진화하는 중입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발전이 크게 이루어진 분야가 됐죠. 이젠 바람을 막고 비도 막고 어느 정도 보온도 제공하면서 땀 배출도 너무나 원활하고 엄청나게 가볍고 비닐처럼 얇아서 뒷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너무 놀랍죠? 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얇은데 바람을 막고 보온도 살짝 제공하고 잘 늘어나고 가벼워요.
제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볼게요. 이렇게 워터 리펠런트 기능까지 있고 접으면 뒷주머니에 들어가요. 이게 또 버전별로 다양하거든요. 확실히 프로투어 팀을 후원하는 의류업체들은 기능성의 발전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메인 주제로 돌아가서 제가 앞에 고어텍스의 축복을 받은 하드 소셜 공식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진짜 완벽해 보였죠. 옷을 많이 껴입는 것 빼고는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바로 소셜과 하드쉘을 적당히 선택해서 입어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의 날씨와 라이딩 강도를 예상을 해서 소셜과 하드쉘에 해당하는 옷들을 각각 선택을 하고 적당히 조합해서 입어야 했죠. 좀 빡세게 달릴 것 같다 싶으면 융이 얇게 들어간 소셜에 방풍 통기성이 좋은 하드쉘을 입고 좀 널널하게 달릴 것 같다 싶으면 융이 두껍게 들어간 소셜과 융과 방풍이 두텁게 들어간 하드쉘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잘 선택해서 그날의 내 몸과 날씨와의 밸런싱에 성공을 하면 희열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조합을 어떻게 해도 잠시 쉴 때 몸이 얼어버리는 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따스하게 입으면 아무리 고어텍스 원단이라도 발수에 한계가 있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그래서 쉴 때 역설적으로 더 추워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근데 이 하드 소셜 공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명이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 그 혁명의 내용물이 뭐였을까요? 겨울에 따스하게 입으면 온몸이 땀에 젖고 얇게 입으면 잠깐이라도 쉴 수가 없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이게 해결되었다는 게 아닐까요? 대체 뭐길래 이 딜레마를 풀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폴라텍 원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일단 제가 옷에 관심이 있어서 폴라텍이 처음 나왔을 때 입어봤어요. 당시엔 여성용이 없어서 남성용 작은 사이즈를 입어봤는데요. 폴라텍 원단은 꼰타도르 팀이 자전거 쪽에서 거의 최초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아주 꼰타도르 팀 저지에 크게 폴라텍이라고 써서 광고를 했었죠. 게다가 스포츠풀에서 최신형 제품에는 폴라텍 원단이 들어갔다고 광고를 하길래 제가 입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입어보고 매우 놀랐어요. 이게 광고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임을 일단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의 혁명 수준의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겨울 의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이너웨어에 폴라텍 자켓이나 폴라텍 저지를 입으면 끝이었어요. 저는 폴라텍으로 된 자켓, 저지 둘 다 구입해서 입어봤는데 둘의 차이가 없었어요. 저지와 자켓의 구분이 모호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따스하다면 겨울날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도 전혀 춥지가 않았어요. 라이딩을 빡세게 해도 통기성이 좋아서 땀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고요. 그때 전 폴라텍이 겨울 의류를 다 바꾸겠구나 확신했었죠. 원단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낀 지 5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폴라텍을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소지하는 의류의 개수를 줄여준다고 광고를 해요. 제가 느낀 경험과 들어맞는 거죠. 아주 적절한 설명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겨울 의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고어텍스 대단한 축복이죠. 하드 소셜 공식 또한 유용하고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은 건 결국 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폴라텍 원단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최근 2년여 동안 겨울에는 로라만 굴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겨울 의류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시 겨울 의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 사이 여성 의류에도 폴라텍 원단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에는 프로팀을 후원하는 브랜드 옷에만 있었는데 요새는 라파에도 폴라텍 원단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어텍스에서도 방수 기능만 뺀 인피늄이라는 원단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최신형 고급 라인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떨지 궁금은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겨울 의류는 원단이 거의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류에는 디자인적인 면도 엄청 중요하죠.
이제껏 알아본 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한 제품들은 딱 보기에도 의류가 운동복 느낌이 팍팍 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겐 기능적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좀 더 예쁘게, 좀 더 멋지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동호인은 간지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꽁따냥의 신상 동계의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몇 년간 로라만 탔잖아요. 그래서 겨울옷을 쇼핑한 지가 참 오래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의류 브랜드 블랙십에서 작년 동안 앰베서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겨울 의류를 제공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덕분에 아덴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아직 제가 광고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부담감도 있는 터라 거절했습니다만 신제품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품 소개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대여 형식으로 물품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상 겨울 옷들을 받아와서 입어봤는데 제가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겨울 의류가 변했습니다. 딱 보기에 어떠신가요? 많이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죠. 옛날에는 추운 날 열을 흡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들 깜장깜장 했거든요. 근데 이젠 겨울 의류도 이렇게 세련된 색감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입어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짧은 기장과 긴 소매였는데요. 소매 길이가 서 있을 땐 충분해 보여도 핸들을 잡는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 길이가 모자르게 되거든요. 특히나 잘 늘어나지 않는 자켓은 더더욱 소매가 길어야겠죠. 제가 팔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소매 길이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상당히 짧죠.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장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겨울 의류인데도 벙벙하거나 둔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멋스럽습니다. 혹시 이 아우터들의 원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이하죠? 사각거리는 소리지만 원단이 무척 부드럽습니다. 마치 옛날 라파 레인 자켓을 보는 그런 멋스러움까지 있는데요. 이게 생각 외로 무척 얇아요. 근데 방수 기능이 있고 통기성도 있고 신축성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가벼워요. 이거 어디선가 들은 내용이시죠? 그쵸? 제가 영상 내내 말했던 지난 10년 동안 발전이 빨랐던 프로텍션 분야와 매우 유사합니다. 보면 치즈사이클링 저지 이름도 그렇고 자켓에도 프로텍션이라고 적혀있죠. 최근의 흐름이 저지, 자켓, 프로텍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진 추세인 만큼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 제품 이름을 쓰신 것 같아요. 한국의 겨울 무척 춥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러시아보다도 더 춥다고도 합니다. 제 생각엔 프로텍션은 일반 자켓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입는 방식으로 입는다면 한국의 추위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적어도 기온이 5도 이상은 돼야 이 자켓들을 입을 만한 것 같습니다. 각 제품들의 원단에 대해 찾아보면 결국 프로텍션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블랙십은 비가 오거나 하는 악천후에 적합하다는 거죠. 아덴은 모든 패턴 결합 부위에 빠짐없이 웰딩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꼼꼼한 처리는 비와 바람에 대한 굉장한 방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꽁꽁 틀어막았는데도 통기성이 있고 안쪽에는 메쉬 처리를 했는데 가볍습니다. 각 자켓마다 분명 정해진 용도가 있는 건 확실해요. 보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원단을 썼잖아요. 때문에 빡센 훈련용 라이딩을 하기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한계가 명확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하냐고요? 아덴 프로텍션 자켓을 보세요. 자켓 용도로는 보온이 부족하니까 따로 자켓 안에 입을 수 있는 서머 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통기성이 부족하니까 자켓 뒤쪽에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열을 발산하는 통로도 만들어준 거죠. 블랙십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내 몸의 열기를 이쪽으로 발산해서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보온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함께 기모저지를 입어요. 이 기모저지 겉면에는 방풍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각각의 옷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입는다면 훈련보다는 적당히 즐기는 강도로 라이딩을 하기에 아주 충분해 보여요.
게다가 이 옷들은 결코 운동복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입었을 때 트렌디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간혹 날씨가 급변해도 아주 잘 막아주겠죠. 신제품을 잠깐이나마 사용해본 제 경험으로는 상온에서 단독으로 입으면 매우 훌륭하고 멋진 레인 자켓, 5도 이상에서 기모 저지와 함께 입으면 매우 따뜻하고 멋진 자켓. 그리고 전 영상을 만들다가 로라만 타는데도 겨울 자켓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름신이 오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 라이딩 하세요. 안녕.